2월 3일 대한민국의 애플페이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창업주 이승환과 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하이브가 SM 인수를 중단하고 카카오가 39%의 SM 지분을 확보하면서 분쟁은 종료됐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전세 사기 관련 피해 금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3월 10일에 열린 2023 WBC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4대 13으로 대역전패 당했습니다. 3월 23일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얼룩말 세로가 탈출했습니다. 이 사진은 앨범 커버나 영화 포스터 등으로 재탄생했습니다. 4월 3일 대치동 학원가에 범죄자 일당들이 고등학생들에게 기억력 상승 음료라고 속여 마약이 함유된 음료를 먹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가 4월 14일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4월 28일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이 국내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시기 더 퍼스트 슬램덩크 또한 400만 관객을 돌파하여 일본 애니메이션의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당시 극장 상황과 대비되는 이례적인 대흥행이었습니다. 4월 29일 검단 신도시 안단테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강경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GS건설은 순살자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5월 5일에 조선일보가 15억을 재산 신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를 인출했다라고 단독 보도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김남국은 의원식 제명을 피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3년 4개월 만인 5월 11일부로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선포했습니다. 5월 31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천리마 1호를 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 전역에 경계 경보를 오발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월 18일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정 타이타노가 침몰하면서 탑승했던 억만장자들이 모두 숨졌습니다. 6월 19일 대통령실은 수능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이 약 5개월 남은 시점이라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상반기부터 전국에서 탕후루가 유행했습니다. 6월 23일 걸그룹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렉스와 전속 계약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외부 세력의 관여로 시작된 분쟁은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6월 24일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단 하루 만에 군대를 돌리면서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됐습니다. 당시 집중호우로 인근 제방뚝이 터져 6만 톤의 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들어왔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14명이 사망했습니다. 7월 18일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사들이 교육권 보장, 학생 인권 조례 개정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7월 20일 울산광역시에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물질이 담긴 소포가 배송됐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소포가 발견됐습니다. 이 소포들은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배송됐습니다. 7월 21일 신림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 조서는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7월 22일 상원 상압 초전도체라 주장하는 물질 LK99의 논문이 공개됐습니다. 이 논문은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된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부실 운영과 열악한 부대 시설 및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드러나 참가국 대부분이 조기 퇴소하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8월 25일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월 21일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10월 7일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0월 12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0월 19일 중국 칭따오 맥주 제3공장에서 한 직원이 맥주 원료에 소변을 누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칭따오 맥주는 시총 약 1조 7천억이 증발했습니다. 10월 23일 경찰은 이성균과 지드래곤 등 다수의 인원들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성균과 지드래곤은 지속된 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을 보여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2월 27일 이성균은 위약금에 대한 압박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종로구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월 31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김포시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지지만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노후 건물, 찜질방, 기숙사, 외국인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빈대가 확산됐습니다. 빈대는 모기보다 수십 배 가려운 통증과 붓기를 유발하고 번식력도 좋아서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일본 일러스트레이터 시구레 우이의 정규 음반곡 숙성 로리신 레퀴엠이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며 한국에서도 유튜브 인기 음악 3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소아성애를 소재로 곡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여성 전청조가 트랜스젠더와 재벌로 위장하여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공개된 대화 중 전청조의 I am 실례해요는 올해의 유행어 중 하나가 됐습니다. 11월 13일 열린 한국 시리즈에서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11월 1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리그 오브 레전드 2023년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T1이 웨이보 게이밍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다시 한번 전성시대를 맞이했습니다. 11월 23일 MBC의 이선영 기자가 당근카를 취재하면서 초등학생의 인터뷰를 왜곡해 송출했습니다. 장난감을 자랑하고 싶었던 순수한 아이를 범죄자로 조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11월 23일 넥슨 메이플 스토리 홍보 영상에서 남성 혐오를 의미하는 페미니즘 손가락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사태를 수습해야 했습니다. 11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엑스포 개최지 투표에서 대한민국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29대 119로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12월 6일 트위치 최고 경영자 댄 클래시가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6일 내년 4월 총선을 이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